네. 아우 교수님 세상에 1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도 있군요. 예. 교수님 너무 귀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어쨌든 박수 한 번만 예 각자의 자리에서 예 쳐 주시는 것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끊임없는 댓글로 많은 청년분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 강의 듣고 또 이 댓글로 질문과 또 여러 가지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여러 댓글을 보던 중에 와 이런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나온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분들 또 이런 조사가 많아지면 관심이 모아지고 '우리가 바라는 변화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의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지루할까 봐 살짝 걱정을 했지만 '아 그럴 염려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히 1시간 내내 집중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면서요.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예,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초반에 나왔던 내용 중에 교수님께 여쭙고 싶었던 게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청년 내담자의 마음의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좀 학습되어 온 사회 그런 구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또 이 단어를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그 결국은 조사 결과나 이제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유치원 때부터 사실 어떤 무한 경쟁 체계에서 좀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무한 경쟁 체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요인은 사실 그 부모님들이 경제 위기를 20, 30대에 겪으시면서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경쟁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취업이 어렵고 우리 사회에서 또 기득권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점 더 건강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평등한 사회 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더욱 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 이런 무한 경쟁 체계에 노출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쟁하면서 만약에 그 경쟁에서 조금씩 도태된다면 그 무력감이 이제 학습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축적된 학습된 무력감이 있고, 근데 청년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사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1점 더 받는 것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공부해서 점수 더 받고 공부 안 하면 점수 못 받고 이건 그냥 공정한 거야라고 인정해 버리고, 그런 인정된 공정함마저도 사회에 가면 또 그거 다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럼 난 기준이 없어. 표준이 없어졌어. 점수는 어디 갔지? 근데 이제 그런 아노미 상태가 이제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1점을 더 받고 그래야 사랑부시를 한다라는 이거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여기가 바로 이제 학습된 무력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삶이 다가 아님을 우리 다 같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질문하기를 잘했어요. 왜냐면요. 무기력하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이나 경험이 새삼스럽지 않거든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기력감을 학습하기까지 너무나 애써온 노력들 또 너무나 고생스럽게 버텨온 지난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무기력감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잔해지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쓸모와 구실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탓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힘이 빠지는 것들의 연속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실태 조사가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접근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이 실태 조사를 들으시면서 사실은 실제의 모습을 본다는 건 희망차기를 기대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프고 우울하고 실태를 보니까 더 힘들고 뭐 이런 느낌은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또 접근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체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나 중요하게도 바우처 서비스가 있다. 또 마음건강 검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다.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정신과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혹시 조금 더 제안해 주시고 싶은 좀 좋은 좀 아이디어가 교수님 있으시면 교수님께서 조금만 몇 가지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청년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정보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서비스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촉면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거나 어디를 알아봐야 되거나 이제 그 루트가 엔트리 포인트가 되게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엔트리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넓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도 있어야 되고 응급실에도 있어야 되고 대학에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청년들이 맞닿아 있는 접촉면은 다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고위험이 되기까지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가야 할 병원 말고도 충분히 일상에서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접점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아진다면 사실은 특정한 누군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티그마에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겠네요. 예, 정말 마스크를 파는 곳처럼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안내가 되어지고 그런 인프라가 많아지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 잠깐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책 제안해 주셨고 많은 청년분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댓글에서 이거 정책화되기까지 지속된 의견이 좀 개진됐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동력을 주셨거든요. 혹시 5가지의 정책 제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 좀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글쎄요, 저는 5개 동시에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청년들이 SOS를 할 때 그때 대응은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못 주워 담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나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담아낼 수 있도록 그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5가지 제안 중에 모든 게 해당되는 그런 토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실 중앙대학교 장숙남 교수님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이지만 저에게 1시간 동안 굉장히 듣기 좋고 또 이해가 되기 쉽게 잘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연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중에요. 마음이 힘들 땐 정작 내가 너무나 힘들어질 땐 주변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신 청년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어졌을 때 SOS는 사실은 정말 이분이 온 힘을 다해 외치는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태 조사로 당연히 그칠 것은 아니고요. 여러 관계자들 또 이 같은 주제의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